제가 마이크가 빈약해서 소리가 잘 안 났던 것에 이제 마지막을 다시 개정판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동산 PF 책임진공 확약의 CDS 배경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이제 CDS 뒷이야기라고 해서 했죠. 이거 포스팅이 나가고 젊은 금융인들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여러 가지 댓글도 보내고, 저를 만난 젊은 제자들마다 이 포스팅이 제일 좋았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리바이벌 하려고 합니다. 책임진공 확약은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그랬죠. 이게 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인지 그걸 설명드릴게요. 그 크레딧 디폴트 스왑은 1994년도에 JP 모건의 젊은 파생 그룹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플로리다의 보칼라톤이라는 데다가 젊은 파생 그룹 20대 후반 친구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영도 하고 뭐 재밌게 놀다가 그리고 열심히 모여서 회의도 했죠.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그 대출을 하게 되면 그 보통 대손 충당금을 쌓습니다. 이 대손 충당금은 보통 뭐 예를 들면 10%를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된다. 뭐 8%를 쌓아야 된다. 그러면 그 대손 충당금의 리스크 웨이트 에버리지라고 해서 0에서 100%. 그러니까 그 대출의 항목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현금 담보로 대출을 했다. 그러면 0입니다. 대손 충당금을 쌓을 필요가 없죠. 내가 부동산 대출을 했다. 그거를 뭐 70%에서 RWA를 100%로 인상한다. 그러면 그 대손 충당금을 일반적으로 8%를 쌓아야 된다. 그러면 100%를 쌓아야 되니까 8%를 다 대손 충당금으로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손 충당금의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뭐 제가 강의도 했지만 뭐 요주이면 뭐 10%를 쌓아야 되고, 사고가 3개월 이상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뭐 여러 가지 대손 충당금의 이슈가 발생하면 20%를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완전히 부도가 나면 100%를 쌓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대손 충당금입니다. 근데 은행은 이 대손 충당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새로운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손 충당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엑손이 지중해에서 난파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중해 연안이 전부 기름으로 뒤덮인 거죠. 특히 프랑스 연안이 되게 심했는데, 그래서 이 프랑스 연안에서 그 대규모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제 기억으로 3, 4조 정도 소송이 벌어졌는데, 엑손이 그 소송에 임하려면 공탁금을 걸고 소송에 임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리 엑손사라도 3, 4조 원의 현금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JP 모건에다가 신용증을 발부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JP 모건 입장에서는 그 엑슨 모빌사에다가 신용장을 발부하죠. 그러면 엑슨 모빌은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근데 이 신용장 발부만큼 JP 모건은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되죠. 근데 이때 JP 모건은 유로피안 뱅크, 그러니까 유럽 개발은행인 EBRD를 찾아가죠. 그리고 내가 수수료를 6% 받았는데 그 6% 중에 3%를 줄게. 만일에 엑슨모빌이 소송에서 지면 질 확률은 많지 않아. 그리고 저도 엑슨모빌 같이 큰 회사가 설마 그 충당금을 못 갚겠니? 충당금이 아니라 이 신용장만큼의 돈을 못 받고 파산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해서 EBRD는 그 CDS를 발급해 줍니다. 만일에 엑슨모빌이 그 소송에서 질 경우에 엑슨모빌이 내야 되는 공탁금을 내가 대신 지급해 주겠다라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 그러니까 기한이익 상실이 된 거죠. 이제 공탁금을 실제로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책임을 져줄게라고 해서 CDS를 발행하는 겁니다. EBRD가 이런 일을 한 이유가 있죠. 이유는 뭐냐면 JP 모건이 유로피안 개발은행에다가 CDS 수수료를 공유해 줬어요. 그리고 CDS를 발급해서 일종의 보험을 들어준 겁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JP 모건은 채무이전으로 해서 대손 충당금이 완전히 면탈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차주에게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각 금융기관의 이익은 JP모간은 채무 이전으로 대손 충당금을 면탈하고 다른 대출이 추가할 수 있게끔 가능되고, 유러피안 뱅크는 아직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으므로 대손 충당금이 면탈되고 대신에 대출도 안 일어났는데 높은 수수료 수익을 차지한 거죠. 그래서 CDS의 의미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차주가 상환하지 못하거나 기한이익 상실이 됐을 때 채무를 대신 상환하겠다는 책임보험의 성격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부동산 PF에서는 미분양 담보대출 확약, 미담 확약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책준에서 신탁사가 시공사가 부도 또는 기한이익 상실이 됐을 때 내가 그거를 대신 책임져 주겠다. 이런 게 전부 다 크레딧 디폴트 수합입니다. 이런 CDS의 폐해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주택담보대출 CDO가 있었죠. 이 CDO라는 게 뭐냐면 그 개인 소비자들한테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한테 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이 개인들의 신용등급이 다 달랐죠. 그래서 이제 아주 프라임 등급의 우수한 신용등급이나 뭐 기준 이상이 되는 RTA, 그 다음에 이제 뭐 서프라임, 그 아주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은 다음에 이거를 투자자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은 서프라임이 들어있는 이 CDO를 산 이유는 리만 브라더스나 AIG가 CDS를 발행해서 만일에 이 CDO가 부도가 나면 내가 책임지고 인수해 줄게요 라는 이 보험을 믿고 산 거예요. 근데 리만 브라더스가 이 주택값이 계속 하락하니까 채무 불이행, 즉 CDS 발행한 것을 매입하게 해주지 못하는 거로 채무 불이행으로 파산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스란히 그 피해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돌아간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연쇄적인 부도가 일어난 것이 바로 2008년 금융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이런 CDS는 JP모건의 젊은 파생그룹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프라이스 마스터스라고, 이 사람이 설계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중요한 일을 했죠. 그래서 오늘날의 파생 상품의 시장은 증권 채권 시장의 합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그만큼 CDS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파생 상품은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DS는 차주가 상환하지 못하는 디폴트 상태가 발생하면 대신 책임을 진다는 보험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대손 충당금을 면탈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라이스 마스터스는 CDS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여러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으로 인해서 대출을 못 해주는 거를 이 CDS를 통해서 더 많은 차주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신용 상품이 생겨서 혈액을 공급한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탁사 책주는 신탁사가 시공사 디폴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을 대신한다는 일종의 보험을 든 거죠. 그래서 CDS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만 브라더스 AIG 경우처럼 책주는 신탁사 수수료만 바라보고 하면 사실은 위험한 금융상품이 될 수 있어요. 요즘 K 신탁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D사가 포항인가 경주에 이제 아파트를 하는데 이 책존을 씌웠는데 사실은 공사비 확보 안 하고 분양물로 한 거예요. 근데 분양이 5%밖에 안 됐어요. 만일 D사가 책임 전공을 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K 신탁사가 이거를 다 떠안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한 2, 3년간 벌어놓은 돈이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은 신탁사 책순이 안전한 사업 같지만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사고는 생기지 않았으나 그냥 수수료만 보고 달려들었다가는 사고가 생길 요지가 있는 그런 위험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젊은 금융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 책임전공 확약의 뒷얘기를 새롭게 좀 목소리도 좀 크게 해서 그 리바이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